치아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어요. 누군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. 오래된 시체라고 하더라도 치아는 부식이 되지 않거든요. 고고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쭈쌤의 한입덴탈 이주연 원장입니다. 오늘도 저희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.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치과 기록으로 범인을 특정하더라고요.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일인가요? 네, 실제로 저희 치과 안에도 법의학이라고 학생 때 배우는 과목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치아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말로 치아 기록이 지문만큼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한국은 사실 보험 진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 기록까지 같이 합쳐서 추적하면은 누군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치아 모양만 보는 게 아니었나요? 개인이 가진 그 28개에다가 사랑니 4개까지 해서 32개의 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던가 배열이라던가 그다음에 턱뼈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도 개인마다 다 달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.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치료받은 치아의 위치를 이제 종합적으로 합치면 100%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치아 기록 중에 엑스레이만 있는 경우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? 해당 사람의 입안을 같이 대조를 해서 가장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.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에 대부분 치과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방사성 불투과성이라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게 일반 치아랑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은 치아가 바로 구분이 돼요. 임플란트의 위치, 그 다음에 이를 씌운 치아의 위치,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환자의 정보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치과 기록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치아, 위치나 배열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하면은 딱 그 사람 특정할 수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범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원 미상의 어떤 사체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누군지 그 신원을 밝혀내는데 치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. 그리고 오래된 시체라고 하더라도 치아는 부식이 되지 않거든요. 거기에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통해서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고요. 거기에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략적인 나이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, 우리가. 왜냐하면 영구치가 나오는 순서가 그래도 통계적으로 약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구치 위치나 그 다음에 영구치 치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, 유치가 얼만큼 나와 있고 영구치가 얼만큼 나왔는지 이런 거를 정보를 종합을 하면 대략적인 나이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신기하네요. 원장님도 그럼 혹시 진료하시는 중에 경찰이나 그런 관계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? 제가 개업하고 나서는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. 그런 케이스들은 대학병원으로 의뢰가 오거든요.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런 범죄적인 그런 의뢰보다는 연령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워낙에 태어나면 바로바로 이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다 가지고 있는데, 옛날 분들은 이게 호적에 올라간 나이가 실제적인 나이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퇴직이라던가 아니면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,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연령을 다시 법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연령 감정이라는 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서 중에 하나가 치아 기록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보는 거는 저희가 치아의 마모도라던가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정도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치아 연령 감정을 합니다. 이런 그 치아 감정이나 신원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최근에 가능해진 일인가요?
아니요. 이거 수련받을 때도 있었던 거라서 제가 볼 때는 한 3, 40년은 좋게 됐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고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미라들이 이제 있을 때 아니면 뭐 고군에서 어떤 사체가 나왔을 때 대략적인 시대를 저희가 판별하기 위해서 미라의 치아 기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온 미라가 대략적으로 어느 나이대에 있는지를 판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치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뭐 방사성 동위원소라던가 아니면은 그 범랑질에 남아있는 뭐 스티론튬이라는 그런 원소를 분석을 한다던가 하면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까지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. 너무 놀라운 세상이네요. 네. 과학적인 세상이죠. DNA도 그 안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DNA를 검사를 하면 정확한 성별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도 다 판별해낼 수 있어요. 이 하나만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전체 치아 중에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거겠죠. 치아가 이제 그만큼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령대가 되게 높을 거라던가 그 당시 이제 평균 연령으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그 치아 하나에 남아있는 정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나 이런 거를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정보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치아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사체가 나왔는데 옛날 막 고군 같은 데서 나왔는데 이가 굉장히 많이 썩어 있어. 막 충치들이 엄청 많아. 이러면 옛날에는 사실 설탕이 굉장히 귀했잖아요. 그거를 그렇게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상당히 지배계층이라던가 좀 귀족이라던가 이제 이런 신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판별해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저희 치아에는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치아를 소중하게 가꿔서 잘 보존을 하시면 나중에 후대에 내가 발굴이 됐을 때도 아 정말 이 사람은 깨끗하게 살다가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치아를 소중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